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딴따단따단딴따단따단딴 딴딴딴딴딴 또 이런 날이 살다 보니까 오게 됐네요. 저희 방송 특성상 릴리즈된 시점에 따라서 약간 뒷북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은 뒷북이어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님께서 그 유명한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또 수상을 하셨다. 진정한 국위선양이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김대중 고 전 대통령님 이후로 이렇게 또 노벨상이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또 많이 기대를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물론 그간 많은 이제 출판업계 분들과 특히 이제 작가님 본인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기쁜 소식을 또 이렇게 탁 받아들이게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가슴속에 펄럭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런 요 며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쁜 소식 그대로 이어받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특급 게스트 소개해드려야겠죠. 거의 한 2달 반, 3달 전쯤에 그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영화를 다뤘던 에피소드에 출연을 해주셨던 유튜버 분이십니다. 이제 전 유튜버라고 해야 될지도. 그래서 캠핑과 백패킹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 모얼모일님 모시고 오늘 방송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얼모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유튜버 모얼모일입니다. 현 유튜버 맞아요? 전 유튜버 아니에요? 제가 곧 업로드 예정이거든요. 네. 네, 제가 따끈따끈하게 엊그제죠? 네.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캠핑을? 아니요, 백패킹. 백패킹을. 네. 충남 보령에 있는 오서산에 다녀왔고요. 되게 필사적으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충남 보령에 위치한 오서산에 다녀왔고 네. 이 오서산 백패킹 영상을 다가오는 주말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시네요. 이번엔 확실합니다.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예컨대 그런 거죠. 갑을 받는 느낌으로. 맞아요. 나 일단 선불 좀 땡겨줘. 나 나왔어. 나중에 내가 그거 올릴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저는 원래 오늘 출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 방송에서 분명히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으시면 모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이제 올릴 거니까요. 가불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촬영을 안 했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못 나왔어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 나왔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 갔다 왔고 심지어 컷 편집 지금 하고 있고 영상 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내가 올릴 수 있다. 그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모얼모일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아닐까. 많은 또 우리 모얼모일님의 어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시듯 그렇게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오래 이렇게 방치해두신 게 아닌가. 솔직히 너무 죄송하고 네. 너무 사실 죄송하고 이렇게까지 놀리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주말에 산을 갔다 왔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가니까 맞아, 이게 너무 좋아서 나랑 신랑이랑 이걸 참 사랑했었지. 이 백패킹을 너무 좋아했었지.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 월요일로 갔거든요. 월요일 연차를 쓰고. 근데 월요일 아침에 하산을 할 때 비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둘이서 비를 맞으면서 하산을 했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아. 운치. 와, 비까지 내려?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아니 또 요즘 시즌이 너무 야외 활동하기 좋은 지금 계절이 이거 되게 짧아요, 여러분. 이거 금방 추워지거든요.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워지는 겨울에도 모얼모일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겨울의 맛이 또 있거든요. 춥지만 또 그게 낭만이 될 수 낭만이 있는. 있다. 어쨌든 선배님들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우리 다 같이 모얼모일 채널의 어떤 감시 체제
어떤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계엄령을 내려야 된다. 모얼모일 채널에 과연 곧 일주일 안에 이 방송 릴리즈된 이후 일주일 안에 새로운 또 이제 컨텐츠가 올라오는지 올라오지 않는지 다들 눈에 쌍심지 딱 켜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앞에 오프닝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노벨상 수상 소식 좀 어떠셨는지, 평소에 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즐기셨나요? 저는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예전에 제가 다큐를 할 때 다큐를 또 이게 참여하셨었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좀 사건을 다루는 게 있었어가지고 예전에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실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단편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그때 그 소설을 보다가 제가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네. 단편 소설을. 네. 그게 그 약간 엄마가 눈사람이 되는 거였나? 그래서 그게 이제 녹아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읽다가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확실히 그 한강 작가님만의 어떤 문체에 힘이 있나 보네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책을 그래도 좀 읽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서 뒷북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저도 채식주의자를 네. 구매해서 지금 이제 읽으려던 찰- 찰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독서를 시작하는 그럼요. 것. 지금 인쇄업계가 얼마나 지금 호황인데 그럼요. 이게 반짝 호황으로 남지 않으려면 또 많은 분들이 으쌰으쌰 해서 또 뭡니까? 가을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야외에 앉아서 잔디밭이나 한강변에 앉으셔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주말 나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 얘기하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막 A로 가세요, 뭐 C로 가세요, 아, 뭐 네. 15번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대기도 하고. 근데 그 정말 거기가 그 큰 센터였는데 그 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그 책 한강 작가님? 아니요. 그냥 무슨 책인지 그냥 못 봤어요. 책을. 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되게 독서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멋있다. 틈새 독서. 틈새 독서. 저도 지금은 제가 가끔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원래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자. 근데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이북 리더기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처음에 샀을 때는. 요즘은 안 쓰지만 책을 읽읍시다. 갑자기 뭐야? 이북이나 읽어요. 이북 리더기. 책을 읽읍시다. 먼지 쌓아놓게 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해. 아직 전원 켜져요. 문제 없어요. 기기 이상 없습니다. 이거 뭐 당근 예정인 건 아니죠? 아니야, 절대요. 절대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웃긴 거 있어요. 이북 리더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도 책을 2권이나 시켰어요. 책, 종이책. 종이책. 네. 근데 저는 이북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이책을 이길 수 있나라는 이길 수 있어요. 편의성에서. 근데 저는 그 책 카테고리에 따라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북 리더기로 소설을 정말 되게 편하게, 소설, 에세이 저는 되게 편하게 잘 읽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업무 때문에 너무 읽고 싶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청 밑줄을 많이 칠 것 같고 막 접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북으로 못 읽겠다. 그냥 이거는 종이책 해서 내가 이거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해야겠다.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 책과 내가 교감을 하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아니 사실 저도 대중교통을 탈 때는 무조건 책을 한 권씩은 그래도 가방에 넣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대중교통 탈 일이 제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제 저희 동네고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이제 먼 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니까 맞아요. 이게 지하철을 타면 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 텐데라는 또 남 탓을 한번 해보면서 차를 타지 마세요. 그럴까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운전하지 않으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운전해봤자, 그죠? 서울 시내에 교통체증만 불러일으키고 책을 읽지도 못하고 나란 인간. 차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또 얻어지네요. 어쨌든 너무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모얼모얼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근황이 궁금합니다. 거의 한 2달 반 만에 지금 출연을 해주시는 거라서. 저의 근황은 사실 요즘 본업이 너무 바빴어요. 근데 제가 2달 전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본업이 너무 바빴는데 약간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 약간 일하고 있는 단계? 어떤 책임감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하급자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있고 상급자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포지션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좀 저는 약간 어쨌든 좀 주도적으로 지금 일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시도해보려고 했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겠다. 뭐 성공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결과 이 정도는 한번 내가 맹그러.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이 근데 왜 정도는 사투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들어보니까 리딩 포지션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리더로서 느끼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계신 거 아닌가. 모얼모일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좀 따라가고 싶은 네, 리더의 어떤 모습 네,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가장 좀 딱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너무 어렵네요. 저는 그냥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약간 독한 구석이나 모진 구석이 좀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교감을 해가면서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런 리더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약간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약간 믿어주는 리더. 왜냐면 믿어야지 이 사람이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믿으면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밀어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이게 참 어떤 관계든 신뢰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특히 리더로서 좀 밑에 같은 멤버들을 좀 품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덕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근황을 들어보니까 대충 좀 그 2달 전 근황이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전 조카가 태어났어요. 얼마 전에. 축하드립니다.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공주님이야. 또 공주님이고 네. 태몽을 제가 꿨거든요. 지금 관계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언니분의 저희 하나밖에 없는 친언니의 네. 공주님이 태어났고 태몽을 제가 꿨고 태명도 제가 지어줬고 너무 월권 아니에요? 저의 지분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 지분이 상당히 높고 네. 저도 원래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런치도 사실은 모얼모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글 올리는 플랫폼이죠. 네, 브런치. 브런치에서 모얼모일 좀 많이 검색해 네. 주시고 컨텐츠나 많이 올려 이 사람아. 글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조카가 태어남으로써 제가 생각한 것들, 느끼는 것들을 글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1화를 올렸죠. 네. 그리고 제가 그거 쓰다 울었죠. 조카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네. 조카 생각에 북받쳐서 사실은 조카보다 언니 생각에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언니의 네. 딸을 생각하다 보니 뭔가 네. 좀 과거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약간 산통 깨는 질문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 하세요. 그 브런치에 네. 1화 올리셨잖아요. 네. 2화는 언제? 2화는 올라오나요? 죄송한데 네, 기약 없는- 제 컨텐츠는 비정기적이세요. 그러니까 정기? 있는 거죠? 2화가 있기는? 그럼요. 저는 제 꿈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를 제가 꾸준히 연주해서 음. 우리 연두에게 그 조카에게? 네 책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계획이 대서사시네. 왜냐면 얘가 책을 읽으려면 장기전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거의 5, 6년 있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5, 6년 동안 5년이 지금- 뭐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얘는 2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럼 20년간 지금 뭐 몇 화까지 쓰실 거예요? 한 10화까지? 2년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는 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태몽 대신 꾸셨다고 하는데 혹시 네. 태몽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몽이
제가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신혼여행 갔을 때 이제 발리가 워낙 친환경적이고 막 하니까 저희 숙소에서 도마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동남아 같은데 가면 또 네. 숙소에 많이 도마뱀들 나오죠. 근데 정말 도마뱀 볼 때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오빠한테 빨리 치워달라고. 그럼 오빠가 이제 당연히 살생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애들을 내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살생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살생이라고 하니까 무슨 왜 해리포터 주문 같은데? 아바타 케다브라 같은 느낌인데? 살생 이러면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슥 이렇게 생포해서 맞아요. 놔주셨다. 맞아요. 아슬아슬하네요 오늘 참. 네. 그랬는데 제가 꿈에 연두 색깔의 도마뱀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도마뱀을 보자마자 도마뱀이다 하고 걔를 보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발로 차지도 않고 그냥 걔가 저한테 다가오는 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꿈에서. 그리고 딱 깨자마자 이거 100% 태몽이다. 근데 그건 느낌이 그렇게 와요? 느낌이 100%예요. 그냥 눈 뜨자마자 100%다. 저는 언니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언니 혹시 소식이 있을까? 이세 소식. 언니가 바로 너 귀신이다. 언니 내일 병원 가. 병원 갔다 와서 말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언니가 저에게 몇 주는 기억은 안 나요. 네. 몇 주 됐대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죠. 근데 또 중요한 사실. 연두색 도마뱀 꿈은 예쁜 여자 아이를 뜻한대요. 아 그래요? 이거는 또 저희 아주버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뜻은. 네. 근데 사실 도마뱀 꿈을 꾸면 좀 영리한 아이, 영특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연두색 도마뱀은 예쁜 여자 아이를 뜻한다는 거예요. 의외다. 근데 저희 연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또 딸이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말해요. 너가 예쁜 건 이모 때문이야. 이모가 그런 꿈을 꿔서 너가 예쁜 거야.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친척 어르신들한테 듣기 싫었던 소리들이 뭐였나라고 곱씹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 때문에, 내 덕분에. 너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머리가 좋다. 네가 머리 좋은 건 우리 덕이야. 뭐 이런 멘트들이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았는데도 떠오르는데 아마 연두양도 미래에 그런 걸 느끼시지 않을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같은 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시대에 굉장히 언니분께서 애국을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연두양 좀 건강하게 좀 씩씩하게 자라가지고 좀 무럭무럭 이렇게 기쁨 주고 사랑 주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어린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래놓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는 전란입니다. 어쨌든 모월모일님의 참 큰 일이네요, 진짜.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게 굉장한 근황인 것 같고 정말 수만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고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와, 또 이것도 너무 큰 행복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처음에 애기 본 날인가 아빠 안 나빠 했을 때 저는 아빠가 에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단번에 아빠 우유도 먹여봐 했는데 우유 먹이려면 이제 그 쿠션도 놓고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무뚝뚝한 우리 아빠가 그리고 가끔 저에게 꼬맹이는 이제 뭐 눈 좀 잘 마주치나 뭐 꼬맹이는 자나 그 연두에 대해서 손녀분에게 대해서 이게 정말 다르구나. 이 내리사랑은 절대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와 아빠가 연두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연두를 보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시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걸 또 자식으로서 보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다. 아니 근데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그 언니분이랑 그 모월모일님도 태어나셨을 때 뭐 아버님께서 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벌써 3번째 어린 딸을 지금 그렇게 안아보시는 건데.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아닌 사람이 안으면 울어서 아빠도 저를 안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좀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모엘모일님 평소에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되게 당신 까다롭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성질을 갖고 있었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시 3살 버릇 아니지 3개월 버릇 80까지 갈 수도 있다.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라는 거.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가족이 생기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 되게 좋은 곳을 다녀왔어요. 좋은 곳이요? 네. 사실 저는 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철학?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사주 그런 철학? 사주 동양 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칸트나 죄송하세요. 네. 동양 철학을 너무 좋아하고 네. 저는 사실 틈틈이 공부도 해요. 사주를 너무 좋아하고 사주를 굉장히 맹신하고 있고 제가 또 상현 씨 사주 보고 예전에 한 말이 있었죠. 맞아요. 사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무 막 얘기들 해요. 뭐 어디 가봐. 거기 너무 좋아. 여기 대박이야 했는데 저희 회사 동료들이 한 4-5명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여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살짝 제 마음이 조금 좀 답답하기도 했고 저희 팀장님도 답답했고 제 옆자리 같은 동료도 답답해서 셋이 가자. 점심시간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되게 캐주얼하게 다녀오셨네.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요? 사실 정말 철학을 보는 곳이 그러니까 사주 풀이만 해주는 곳이 있고 역술이라고 하죠. 신내림을 받으셔서 점을 좀 이제 신점을 봐주시는 곳이 있어요. 저는 2곳을 이제 다 가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신점을 봐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생년월일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주풀이가 아니니까 들어가면 딱 뭐 바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해주세요. 뭐 요즘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네, 그냥 제가 앉기도 전에 저한테 딱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왔지?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고. 이건 너무 영화 속 무당인가?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신기했고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다가 더 신기했고 너무 저를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여러 곳을 다녀왔어요. 여태까지 다른 곳에서 했던 가장 제가 믿었던 어떤 곳과 이야기 결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되게 신기했다. 너무 근데 그게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죠. 이 전란? 네, 이 영화에서 어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무당과 관련된. 네,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을 엔딩에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 앞에 점 보셨던 내용이 이 전란에 대한 브릿지인가요? 그걸 의도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따 제가 한 줄평 할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이 한 줄평도 가져왔거든요. 그 한 줄평도 여기 이렇게 빌드업 과정입니다. 지금. 남편분도 지금 한 줄평을 쓰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죠? 네네. 제가 가지고 왔고 제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따 다 들으시면 맞춰진다. 퍼즐로 맞춰진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 제가 어딘지. 정보를 드릴게요. 근데 그런 건 여쭤봐도 돼요? 그런 어떤 네. 가격적인 측면? 그럼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되게 달라요. 되게 다들 그 시세가 다른데 네. 제가 갔던 곳은 10만 원. 10만 원인데 한 가지 웃긴 점이 저희가 3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제 동료가 1등, 제가 2등, 저희 팀장님이 3등이었는데 제 동료는 30분을 봤어요. 네. 근데 저는 15분 심지어 한 13분 됐는데 이제 자 다 됐지?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저 앞에 동료는 30분 봐주셨는데 했더니 너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는 내가 밤새 얘기해줘도 또 물어보래라고. 너는 호기심이 너무. 근데 저는 그 말도 너무 맞았어요 저한테. 근데 결국 저는 15분을 보고 나왔죠. 저희 팀장님은 9분 보셨습니다. 그냥 점점 피곤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무당께서? 근데 저희 팀장님은
세상 만족하면서 나오셨어요. 짧고 굵게 보셨구나. 너무 짧고 굵게 보셔서 세상 세상 만족하면서 나오셨고 저희 뭐 셋 다 기분 좋게 회사로 돌아와서 오후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데 가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먼 미래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네네. 그냥 어쩌면 뭔가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걸 먼저 얘기하세요. 혹은 솔직하게 저는 사실 이게 고민이라서 오늘 왔어요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냥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인 거예요? 아니면 뭐뭐뭐가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지금 좀 답답하지. 근데 너 몇 월 지나면 일이 좀 풀려가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조금만 버텨. 지금은 뭐 버텨야 돼. 아니면 타이밍을 좀 맞아요. 전제해 주시는구나. 아니면 뭐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은 너 거기 붙을 거니까 가도 돼. 라든지 아니면 남아 뭐 남아. 이런 식으로. 남아라든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게. 이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제가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시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계속 뭔가를 만드네. 너 유튜브 하면 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럼 됐네. 너는 유튜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고 있으면 됐지. 라고 하셔서 제가 근데 막 잘 된 건 아니에요. 언제 잘 돼요? 라고 여쭤봤는데 너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수확하기를 바라니? 일단 너 사주가 해도 되는 사주인데 반은 먹고 들어갔잖아. 계속 열심히 해봐가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그런 대답을 듣고도 지금 컨텐츠가 이렇게 가끔 그래서 올라오고. 제가 이번 주에 업로드 예정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재밌는 컨텐츠 앞으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잊지 마세요. 모얼모일 유튜브에 곧 큰 게 온다는 거.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얼모일님의 새 가족이 생겼다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한 치 앞을 좀 이렇게 10만 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근황을 나눠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을지마사07님이 베테랑2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댓글 보니까 베테랑2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남겨주셨냐면요. 비질란테와 국민사형 투표 노웨이 아웃 이렇게 넣고 여러가지 상한 재료 넣고 비빈 작품 휴라고 거의 극딜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를 또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울지마사07님은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모얼모얼님은 보셨나요? 베테랑2? 네. 좀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사실 조금 중반까지 좀 저도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왜냐면 이 전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이미 1편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루즈하다, 조금 지루하다 할 때쯤 제가 느끼기엔 이거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장치를 많이 뒀구나. 이거 되게 고민하고 만들었구나를 저는 느끼면서 그때부터는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오히려 정말 와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만들었다니. 그리고 재미라든지 그리고 액션, 특히나 액션은 더 신경 쓴 것 같았고 또 류승환 감독님의 시그니처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되게 이 감독님이 엄청 고심하고 만들었구나를 저는 너무 느껴져서, 물론 제가 류승환 감독님 팬이긴 해요. 그래서 또 한국 영화 수호자로서 굉장히 훈훈한 마음으로 저는 극장문을 나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 영화 수호자라서 억지로 좋게 보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저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확실하게 아닌 영화는 아니라고. 탈출이요? 그땐 제가 혼나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좋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저도 재밌게 봤었고, 다만 을지마사 07님처럼 좀 이렇게 실망하실 그럼요. 그러실 수도 당연히 있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을지마사 07님께서 언급해주신 작품들 네. OTT 드라마들이잖아요. 네.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네. 비질란테라든지 그 국민사형 투표, 노웨이 아웃 같은 작품들도 예고편 보니까 베테랑 2에 나오는 특정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무도실무관이라는 이제 작품을 네, 저도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도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 대표적인 뭐 말하는지 게 알 것 같은데. 범죄자가 이제 호송되는데 양 옆에 이제 막 유튜버들이랑 막 시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막 계란 던지고 막 유튜버들이 방송하고 막 이런 묘사가 네 작품 모두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최근에 또 그 조두순 씨의 어떤 호송 과정의 뉴스를 통해 전파되면서 좀 이 당시에 많은 영화 제작자, 드라마 제작자 분들에게 어떤 영감 아닌 영감을 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참 영화와 드라마가 역시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반대도 가능하구나. 현실을 반영하는 게 또 영화와 드라마 같은 매체의 또 한 부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영화랑 드라마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어느 일정 영역은 이런 사회적인 요소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뭔가 상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사실 그 조두순 사건은 진짜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기도 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장면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비질란테, 노웨이 아웃, 뭐 무도실무관, 베테랑 2 다 어느 정도는 자경단, 사적 제재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켜줘야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자경단 행위가 옳은 건 아니겠으나 확실히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는 좀 더 명백해지는 그런 요즘의 시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지마사공칠님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심신삐약자님께서 닉네임 귀여우시다. 그러니까 옛날 에피소드 들으시네.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에피소드의 댓글을 제일 좋아하는 세 분 조합 요새 계속 찾아 듣습니다. 그립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저와 교역씨, 재원씨 세 분 원년 멤버 조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최근에는 그 데드풀과 울버린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어셈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병따개님 댓글인데 대도시의 사랑법 보셨나봐요. 근데 이제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요.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 대도시의 사랑법 참 별로였어요. 이 영화 별로라고 하면 퀴어 혐오로 몰릴까 어디서 말도 잘 못했지만 제가 별로였던 점은 이 영화의 태도였네요. 남자 주인공은 문란하게 노는 남자, 여자 주인공도 클럽 죽순이에 꽤나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여자, 유교 국가의 아싸 씹덕인 제가 보기에 고딩 때 보던 불량한 애들 보는 느낌이라 이것부터 정이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모쏠이라 연애는 인터넷으로만 배워서 애인이 자기 남사친이랑 둘이 여행 간다고 진짜 그냥 친구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쓰레기 취급받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동거, 남친이 그런 장면 보면 화나고 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자를 패는 쓰레기 남자로 만들고 그 쓰레기의 입에서 하는 말이라 마치 잘못된 주장처럼 느끼게 만드는 영화, 이런 생각만 들어서 영 좋게 보기 힘들었어요 라고 하셨고, 약간 중략을 한 다음에 여러모로 두 주인공에게 반발심만 생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세탁기 돌리는 느낌이라 영화도 좋게 보기 힘들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대도시의 산업법 에피소드에서 저나 다른 게스트분들 다 이 영화 너무 좋게 봤다, 재밌었다 라고 하긴 했지만 역시 병따개님의 의견에도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거는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남사친이랑 여자 주인공이 같이 사는데 남자친구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화낼 수도 있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설정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다뤄졌으면 좋았겠다. 다만 이제 저는 좀 병따개님 댓글에서 조금 용기를 실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영화 별로라고 하면 퀴어 혐오로 몰릴까 어디서 말도 잘 못했지만 아니 작품만 이렇게 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난은 안 되겠지만 비판은 할 수 있다는 거. 그 모엘모엘님께서는 대도시의 사랑법 보셨나요? 아니요,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고, 그 다음에 상현 씨가 한 줄 평을 남기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고 저는 더 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어깨가 으쓱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저는 사실 고백하건데 아시잖아요. 전 영화를 보기 전에 상현 씨 한 줄 평을 먼저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빠, 저희 신랑한테 오빠 이거 상현이가 별 4개 줬다.
오빠가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상현이가 별 많이 줬네. 갑자기 없던 책임감이 막중하게 실려오는. 오빠 이거 상현이가 별 1개 반 줬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말 딴 거 보자. 아니 저는 이제 저만의 관점에서 그렇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깨 으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영화 보러 갈 때 인스타그램 켜가지고 시네쿤부터 칩니다. 제 또 계정에서 네. 제가 또 저희 방송에서 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들어갑니다. 보고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으련만 저희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도 미비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유독 이번 주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대도시의 사랑법이나 베테랑2처럼 이제 보셨던 영화 최근에 네. 이렇게 비평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다루는 영화 전란 빼고 모얼모일님은 최근에 좀 재밌게 보신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컨텐츠 있으세요? 네. 어떤 거? 저는 사실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봐요. 뭐 손해보기 싫어서도 봤고요. 손해보기 그다음에 싫어서. 엄마 친구 아들 봤고요. 그리고 굿 파트너 봤고요. 그거를 이제 다 완결까지 보신 네. 거예요? 와, 부지런하시다. 다 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나의 해리에게를 보고 있어요. 나의 해리에게? 네. 진짜 처음 들어봐. 나의 해리에게를 모른다고요? 이거 지금 되게 화제인데. 그래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아. 어디서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쉽게 못 봐요. 이건 지니 TV에서 볼 수 있어요. 유명하다면서요? 근데 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라? 그건 저도. 모얼모일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네, 제가 그건 모얼모일님에게 따졌네. 근데 제가 앞서 본 세 개의 드라마는 어쨌든 TV 채널에서 송출하는 그 드라마다 보니까 좀 스토리라든지 약간은 대중적인 느낌이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갖추고 있었다면, 나의 해리에게는 사실 지금 저도 되게 힘들게 보고 있거든요. 집에 지니 TV도 없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보고 있는데 어떤 장면들은 너무 영화같이 잘 찍었어요. 너무 커트가 너무 예술인 커트들이 많고, 최근에는 그 어떤 장면 보다가 와, 나도 저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라고까지 영감을 줬어요. 화면 구성 같은 어떤 그런 연출적 측면에서 되게. 네. 너무 잘 만든 드라마라고 근래에 본 것 중에 가장 손에 꼽고, 뭐 앵글이라든지 뭐 화면 구성이라든지 혹은 뭔가 스토리 전개 방법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뭔가 어떤 이야기의 흐름 추천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짝 좀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 저 진짜 못하는데 줄거리. 애드립 쳐보세요. 해볼게요. 주은호라는 이 아나운서, 신에서는 사실은 신혜선 배우의. 네,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어요. 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주은호였다가 아나운서 주은호였다가 어느 날은 주차장 안내 요원인 주혜리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다중인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다중인격. 근데 사실은 이 신혜선에게도 히스토리가 있는 게 자기 여동생이에요. 혜리는. 근데 이제 동생이 언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가기 싫어하던 졸업여행을 가라고 굉장히 등 떠밀었어요. 근데 그 여행에서 동생이 실종이 돼요. 그리고 이 언니는 주은호는 동생이 남겼던 일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생의 꿈이 주차장에서 안내 요원을 해주는 게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의외다. 본인은 아나운서지만 동생의 꿈을 한번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어서 주차장에 찾아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뭔가 다른 모습인 것처럼 해서 그 시간을 보내봐요. 근데 처음엔 그냥 주은호가 잠깐 동생이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분리가 되는구나, 인격이. 이게 점차 반복이 되면서 인격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은호라는 캐릭터와 함께 8년째 연애하고 있는 현호라는 캐릭터. 근데 주은호는 사실 결혼이 하고 싶지만 현호는 결혼이 하기 싫거든요. 네, 남자는. 근데 현호가 결혼하기 싫은 그 이유도 되게 짠해요. 그치만 그 이유를 은호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은호가 아닌 해리라는 그 인격으로 그만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고 그 남자와의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한 얼굴을 한 여자가 네. 두 명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근데 사실 얘랑은 조금 헤어졌어. 현호랑은 좀 헤어졌어요. 현호랑은 헤어졌고 조금 헤어진 건 뭐야? 헤어졌고 헤어졌는데 헤어지지 않는 그런 사이예요. 아. 왜냐면 8년이라는 시간을 사귀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마 예상컨대 현호 그 캐릭터 입장에서는 네.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또 싸움이 날 거고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되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 되게 앞에 딱 듣고 약간 찾아보고 오. 싶어졌거든요. 뭐 요즘 설명이 너무 어려워. 저 요즘 약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말이 자꾸 꼬여요. 아니 지금 말하는 방송 나오셔서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요즘 자꾸 말을 아까도 제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어제도 제가 저희 오빠한테 애플패드 충전해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를. 이런 요즘 약간 이런 사소한 실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나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솔직히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존심 부리시는 것 같은데. 그냥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지금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영양제 더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양제는 잘 챙겨 드셔야겠죠. 어쨌든 근데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얼모얼님이 너무 설명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나의 해리에게라는 작품은 한 번쯤은 조금 네.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한 1, 2, 3, 4화까지만 봐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결이 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완전 지금 8화까지 했나? 지금쯤 딱 들어가기에 네, 좋으신 괜찮아요. 타이밍. 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요 근래 한 드라마를 다 봤어요. 근데 나의 해리에게 추천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굿 파트너라든지 네. 이런 뭐 엄마 친구 아들 아들? 같은 작품들보다 훨씬 더 재밌는 작품이라고 지금 우리 모얼모일님께서 공언을 하신 거잖아요. 강력하게 만약에 나의 해리에게 봤는데 그것만큼 재미가 없으시다. 유튜브에 그러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얼모일 유튜브 채널 가셔서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면, 악플은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아쉽고 서운한 마음 표출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나의 해리에게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모얼모일님이 남겨주신 뜻밖의 추천작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만 저희는 이번 주 영화죠, 전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작품이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폐막을 한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기도 했습니다. 김상만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지만 김상만 감독님께는 좀 죄송하게도 박찬욱 감독님이 제작에 참여한 걸로 더 유명해진 영화죠. 그래서 강동원 배우, 박정민 배우, 차성원 배우 주연의 전란 되겠습니다. 저부터 좀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저희 방송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반복해가지고 내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 이런 종류의 스토리라인을 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가 딱 그 영화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 좋아하냐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절친했던 두 사람이 모종의 계기로 서서히 멀어져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결국 적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타워즈 프리퀄 3부작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오비완 케노비 사이에, 그리고 뭐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도 뭐 피터 파커 주인공과 그 옆에 친구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린 고블린으로 거듭나는 그런 친구 관계가 있었고, 뭐 어벤져스 시빌 워,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이라든지, 드라마로 오면 데이비드 핀처의 소셜 네트워크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절친했던 두 사람이 서서히 멀어져서 적이 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전란이 그런 내용이라는 걸 딱 듣고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좀 이 영화가 저에게 먹고 들어간 측면이 있다,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굉장히 막 대본이
생각보다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막 홍보됐던 것에 비해서 막 박찬욱 감독님이 손을 댔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막 압도적으로 막 독창적이고 새롭고 재밌는 각본이 나왔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다만 어떤 연출적인 측면 그리고 연기적인 측면 이런 것들로 잔재미들을 많이 계속 만들어내는 영화였어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 더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이 영화를 보고 왔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얼모얼님은 좀 이 전란회라는 영화에 대한 좀 첫인상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줄 몰랐어요. 극장 개봉작인 이제 줄 뭐 아셨어요? 영화 뭐 스틸 이미지 같은 거 뭐 보고 뭐 해서 뭐 개봉하나 보다, 영화 나왔나 보다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강동원 나온다만 알고 봤어요. 봤고, 사실 요즘 제가 드라마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호흡이 되게 긴 작품들을 근래 많이 보다가 되게 오랜만에 2시간의 호흡을 가진 컨텐츠를 보니까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드라마에 비하면 전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네. 너무 빠르고 근데 그 빠름이 약간 이렇게 너무 후루룩 가니까 이거는 한 6부작으로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오히려 이 부분도 좀 충분히 다루고 이것도 충분히 다루고, 근데 조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2시간짜리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라는 아쉬움을 그렇게 달래가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 하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도 벌써 끝? 끝이야 이게? 이런 느낌의 끝이 났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느낌이 최근에 드라마 같은 긴 호흡의 컨텐츠에 길들여져 있어서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결말의 어떤 허무함이라고 느끼셨던 것도 있는 그것도 건가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 결말에 있어서는 빠르게 마무리 지은 느낌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더 길게 풀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것은 좀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었고. 또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양을 늘려서라도 추가해서라도 장면을 특정 부분에서는 조금 된장을 더 많이 풀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간이 약간 조금 안 맞는 느낌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을 또 모얼모일님께서 토로해 주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목이 전란인데 전과 란 이 두 글자 사이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은 전쟁 을 의미하고 란은 이제 반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부는 전쟁 얘기고 후반부는 반란 이야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쟁은 이게 선조 때기 때문에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 우리의 주인공이 천영이에요. 천영이. 근데 천영이가 원래 중인 출신인데 노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패가망신해서 다 노비가 됐어. 근데 따져보니까 그 엄마가 중인일 때 이 아이를 임신하긴 하였으나 나중에 노비가 돼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네가 노비의 뱃속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너도 노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혼자 어떤 대감집에 노비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대감집이 어떤 집이냐면 대대로 이제 무신의 집이었던 거죠.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군 장성급을 지금까지 조상님들이 다 해먹으신 그런 집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집안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천영이랑 비슷한 한 뭐 10살? 12살 되려나? 동갑내기인데 거의. 이 아이가 종려라고 합니다. 종려. 이종려. 근데 이 아이가 무신 출신 집안 치고는 굉장히 몸을 못 쓴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 검술 대련 스승이랑 이렇게 대련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하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막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대감님도 아들을 혼내고 싶은데 또 아드님은 짙은 높으신 양반 아닙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몸에. 그래서 아까 그 천영이를, 동갑내기 천영이를 노비를 옆에 세워가지고 종려가 실수하면 천영이의 회초리를 때린다. 참 이게 지금 보면 너무 불합리해서 분통 터질 장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해서 종려가 맨날 잘 못하니까 천영이가 맞아요. 근데 이 천영이가 또 약간 몸을 잘 쓰고 전투 센스가 있는 친구야. 그래서 자기가 맨날 맞으니까 너무 분한 거야. 그래서 종려랑 그 검술 스승이 대련하는 걸 맨날 봐.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저거를 못 막지? 저 선생은 상단하고 왼쪽으로 항상 들어오는데 그 패턴만 익히면 막을 수 있는 건데 해가지고 밤에 도련님 종려를 몰래 찾아가서 야 네가 앞으로 못하면 내가 매를 계속 맞으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너가 잘해야 내가 매를 맞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냐 해서 가르치게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약간의 우정이 또 동갑내기 사이에 피어오르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검술 대련에서 스승님을 이기는 순간도 오는 거죠, 종려가. 그래서 대감님이 그거를 딱 보고 이 천영이랑 종려가 계속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밤마다 천영이와 종려는 검술 대련을 한다 해서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지고 천영이가 드디어 강동원의 얼굴을 하고 이제 종려가 박정민의 얼굴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 옵니다. 근데 이제 박정민이 연기하는 종려는 천영이랑 오래 이제 지고볶고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신분을 떠나서 내가 양반이고 얘가 노비긴 하지만 너무 좋은 거야, 친구로서. 근데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어떻게 천한 노비와 어울릴 수 있느냐. 노비는 부리는 것이지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패거리를 이제 끌고 조선반도로 넘어오니까 역사책에서 우리가 봐서 알고 있듯이 선조는 튀죠. 한양을 놓고 이제 튀는데 그 사이에 그 얘기가 있었다. 종려가 여전히 검술을 잘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못 쓰냐면 천영이가 얘기해줘요. 네 검에는 분노가 없다. 왜냐면 얘는 잘 먹고 잘 살아왔던 친구기 때문에 자기는 노비니까 그런 태생적인 분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에 분노를 실어야 되는데 네가 검에 분노를 실지 못해서 계속 그 급제에 떨어지는 거다 해서 딜을 합니다. 그 대감집 아버지와 제가 종려 대신에 급제를 하고 올 터이니 그렇게 되면 저를 면천해 주십시오. 저를 노비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실제로 천영이가 따와요. 근데 아버지가 장원급제로. 장원급제로. 근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왜냐? 얘가 어디 가서 너 대신에 시험 봐줬다는 얘기하면 우리는 다 숙청이다. 그러니까 영모 되는 거다. 영모가 되는 거다 해서 얘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려가 천영이를 구해주죠.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쫓아서 죽이기 전에. 그런 와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고 선조가 도망가니까 장원급제를 한 이제 우리의 종려는 금군이라고 임금의 호위무사가 돼서 이제 같이 선조랑 떠나게 되는 거고 반면에 묶여있던 천영이는 탈출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의병이 된다. 그래서 이 호위무사가 된 종려와 이 의병이 된 천영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펼쳐지면서 또 중간에 여러 오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절친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결국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런 구도로까지 닿게 된다. 이게 이 전란이라는 영화의 간단한 서머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뭐 겐신이라고 정성일 배우가 연기하는 왜군 이제 뭐 부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대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이 구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캐스팅이 사실 강력한 영화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딱 모엘모일님 보시기에 후킹이 되셨는지. 저도 그 구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신분을 뛰어넘는 그 둘이 친구가 되고 사건을 겪으면서 둘이 오해와 이것들이 쌓여서 멀어지게 되고 서로 칼을 겨누고 근데 결국엔 다시 둘이 우정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도 뭐 갑자기 그린북이 생각났거든요. 영화. 페럴리 감독이 만들었던. 네네네. 그 피아니스트와 운전기사의 우정을 근데 그것도 되게 보면 그 직업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역사적인 그 안에다가 넣음으로써 사실 그거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배경을 일반적인 거에다 깐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굳이? 예, 왜냐면 그러기엔 너무 잘 안 풀어줬어요. 뭐를 구체적으로? 지금 좀 뭐 얘기했을 때 저는 그 겐신 그 더글로리 하도영이 하도영이 나오잖아요. 나이스한 개새끼요? 하도영이 나오는데
전재준처럼 이제 그냥 이름이 하도영이 되셨네. 하도영이 되셨어. 하도영이 나오는데 약간 너무 잘 못 썼다. 아. 너무 캐릭터를 물론 몇 가지 요소는 있죠. 근데 그러기에 너무 비중도 애매하고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야기도 많이 안 풀어주고 뭔가 너무 아까도 제가 쓴 편이지만 되게 훅훅훅훅 감은 느낌? 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네. 없는데 중간에 그 겐신의 역할이 음. 애매했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이 캐릭터를 셋업했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이 종려와 천영이가 결국에 칼을 겨누게 되는 어떤 그 중간 입장에서 계속 오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액션 장면에서는 또 1대1대1 맞아요. 3인 검술 장면을 넣어서 어떤 스펙터클도 제공하고 눈요깃거리로 뭐 이런 역할로 쓴 건 알겠는데 저도 잘 썼다라는 생각은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소자 모드 온. 또 한국 영화 소자 소자 들어오시죠. 모드 온. 배우들이 너무 멋있었다. 캐스팅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해. 저는 근데 그 중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차승원이. 저던데. 차승원이 1등이에요. 맞아요. 차승원은 와 너무 잘했어요. 진짜. 사실 물론 이제 좋은 배우님이고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은 항상 했지만 이 영화 예고편을 딱 봤을 때 막 그렇게 기대되는 네.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이제 종려의 그 집이 불타오를 때 이미 선조는 도망가고 있었죠. 그때 내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왜 누가 저렇게 했지? 누가 저렇게 경복궁에 불을 질렀단 질렀지? 말이냐. 근데 내백성이 할 때 진짜 약간 한심하고 무능력하고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지. 그쵸. 근데 그거를 그 네 글자의 대사를 하나를 치는데 그걸 너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엄청난 동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캐릭터 소화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이런 작품을 봤을 때 특히 강동원보다도 차승원, 맞아. 박정민보다도 차승원이 이거는 무조건 1등 줘야 되는 캐릭터는 차승원이었다. 맞아. 그러니까 저는 박정민 배우도 되게 좋아하는데 연기 엄청 여기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연기력의 순위가 아니라 이 캐릭터를 어떻게 메이드했냐를 보면 진짜 차승원의 선조는 진짜 약간 독보적이라는 네. 느낌이.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임진왜란이 워낙 그 사극이나 대하사극으로 만들어지기에 인기 있던 시대였다 보니까 지금까지 선조를 연기한 배우들이 꽤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김태우 배우의 선조거든요. 그 어디였지? 그게 아마 불멸의 이순신이었나? 하여튼 뭐 드라마요? 예, 그랬던 것 같아. 김태우 배우님이 왕을 또 많이 하셨는데 은근히 선조를 연기한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막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좀 답답하고 질투심 많은 왕 정도로 이제 그동안에 김태우 배우님 포함해서 많은 배우님들은 선조를 해석했던 것 같은데 차승원 배우님은 그 특유의 이게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진짜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유의 쪼가 약간 있으시잖아요. 그 독전도 보면 서영나 때리 뭐 이런 게 있으시잖아. 근데 그게 이 선조의 뭔가 여기서의 캐릭터랑 너무 잘 붙는 거야. 그게 있어요. 근데 내 백성이? 그게 저도 묘하게 그게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쪼를 뛰어넘었다. 맞아.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너무 약간 차승원 홀릭. 이 영화에서 네. 많은 분들이 강동원을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는 차승원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요. 있다. 그리고 워낙 또 비율이 좋으시잖아요. 그 최근에 차승원 배우가 유퀴즈 나와서 했던 얘기 알아요? 뭐예요? 그 배우를 표현할 때 인성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근데 실력도 좋고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인성도 받쳐줘야 되고
그만큼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되게 냉정하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 방송에서. 네, 근데 너무 저분은 정말 태도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이구나.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한간에 옛날에 이런 소문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차승원 배우가 삼시세끼에서 보여줬던 그런 약간 진정성 있는 모습이나 유퀴즈나 여러 가지 토크쇼에서 보여줬던 그의 생각이나 그리고 그 나이에 이런 걸 소화하기, 그러니까 그 나이에 새로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보면 저는 와 너무 멋있는 배우. 맞아, 진짜 리스펙이었어. 이번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들을 담당해 주시기도 했고요. 완전 이 영화에서 궁덕후로 나오잖아요. 맞네요, 빨리 맞네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메모에다 뭐라 적었냐면 네. 죄송해요. 선조 죽여버리라고 적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고구마를 막 1000개씩 주는 순간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와닿아서 이렇게 적을 때면 너무 연기를 잘한 거다. 그지. 이 영화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겐신보다 더 얄미운 악역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차승원 배우님 필두로 이제 배우님들 얘기가 네. 먼저 나오게 됐는데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겐신 역할의 정성일 배우도 좋지만 저는 역시 강동원과 박정민이 사실 처음에 예고편을 봤을 때는 이 둘이 친구로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편견이었던 게 막상 검색을 해보니까 두 분 나이 차이가 10살이 안 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워낙 강동원 배우가 경력이 오래됐다 보니까 오래 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나이 차이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나시더라고 두 분이. 저는 반대예요. 왜? 저는 둘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양반이고 종이니까 그치. 얘가 형이어도 나이가... 너는 내 아래인 거야. 그치, 그래서 저는 천영이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 아역 때도 보면 천영이 아역이 좀 차이가 더 큰 크잖아요. 느낌이야.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박정민 배우가 왜 이렇게 어리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하죠. 왜냐면 박정민 배우도 이제 30대 중후반인데도 뭔가 영한 느낌이 있어. 아직도 파수꾼의 그 고등학생 같아요. 파수꾼과 전설의 주먹에 나왔던 그 어렸던 모습을 너무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영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두 분의 어떤 연기나 이런 구도는 너무 멋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멋있었고 저는 이 영화에서 딱 눈에 들어왔던 사실 이 감독님이 아트 디렉터 출신이시잖아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감독님의 전작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을 때 감독님은 원래 아트 디렉터셨더라고요. 심지어 그 이전에는 약간 광고를 뭔가 포스터 디자인, 뭐 광고 디자인, 뭔가 하여튼 시각적인 부분에서 맞아요. 네. 계속 하시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연출을 맡으시면서 이번에 이걸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약간 미장센이라고 말하기까지 너무 과하고 그래도 뭔가 영화를 보면서 미술적인 요소들 그런 거 그래서 되게 더 신경 쓰셨나? 그리고 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역이 성인으로 바뀌는 순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쵸.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건 천국의 계단 같이 천국의 계단 하셔서 너나 사랑 안 해. 사랑해. 그 회전목마요?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둘이 성인이 딱 되는 그 포인트가 그 겨루기 밤마다 계속 둘이 검으로 겨루기를 했었죠. 그 겨루기를 하다가 탁 갑자기 나무 검으로 하던 게 진짜 검으로 바뀌면서 뭔가 파바박 하면서 강동원의 얼굴부터 딱 나오거든요. 맞아. 그때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 부분 연출 좋았던 것 같아. 배우들의 어떤 얼굴도 잘 거기서 딱 들어맞았던 것 같고 시각 디자이너? 그러니까 아트 디렉터 출신의 감독님이라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영화의 어떤 특정 장면들이 되게 대중영화로서 멋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종려가 이제 그 자기의 불탄 집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도련님 이러면서 천영이 딱 맞이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그 천영이 다 무너져 내린 집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어깨에 딱 들쳐매고 있는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이건 또 강동원 배우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게 워낙 태가 멋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청해 검신으로서 그 파란색 옷을 입고 와 이렇게 막 말을 타고 막 검을 막 이렇게 쓰는데 멋있더라고. 강동원 배우는 쿨톤인가 봐요. 그분은 뭐 어느 톤으로 뭐, 둘러도 다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 외에도 뭐 김신록 배우라든지 네. 되게 진선규 진성규 배우도 배우. 여기서 잠깐이지만 어떤 액션을 되게 멋있게 보여주셔서 그런 배우 보는 맛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이번 주말에 산에 갔었잖아요. 네. 산에서 봤어요. 완전 더 의병처럼 보셨겠네요. 네. 산에서 보고 하산을 하면서 신랑이랑 영화 얘기를 엄청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 진성규 배우가 너무 그 선비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의병장 자령. 네, 너무 잘 어울리고 김신록 배우도 너무나 약간 감초같이 너무 잘 살렸고 근데 저희 신랑은 그 캐릭터가 조금 과했다고 느껴졌나 누구 봐요. 김신록 배우가. 근데 이제 배우가 영향이 과한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가 자꾸 화를 불러일으켰다. 왜냐면 중간에 이제 그들이 천주 목사를 막 네.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들을 잡으러 오고 이 사단이 나기까지. 그래서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데 그게 또 역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작품 속의 역사를 작품으로서 스크린이나 화면 바깥에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는데 동시에 저기서 저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역사라는 게 개개인의 의도치 않은 선택들이 불러온 결과들로 의도치 않은 곳까지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선조가 그렇게 질투심이 많고 사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순신 장군님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으셨더라면 이후에 선조에 의해서 분명히 참을 당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질투심이 강한 왕이었는데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김신욱 배우가 연기한 의병 캐릭터가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게 참교육이었겠지만 이렇게 목사를 죽이면서 결국에는 의병장 자령이 또 이제 역도로 몰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근데 그 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요? 지금 이 표현 자체를. 그래요? 네. 제 어깨가 또 한 번 더 으쓱하게 되는. 그리고 한국 영화 수호자 같았어요. 한국 영화 수호자는 당신이잖아. 우리가 한국 영화 수호대 아니겠습니까? 수호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되게 이렇게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 나눠볼 거리를 많이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신분제가 지금은 없잖아요. 일단 그쵸? 그 법적으로든 뭐로든 보이지 않는 어떤 자본 간의 계급은 분명 지금 있겠지만 어쨌든 노비나 양반 이런 게 있는 시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현대인 입장에서 그간 많은 사극에서 아니면 심지어 뭐 서양 사극을 보면서도 귀족과 뭐 노예 이런 개념들을 많이 봐왔는데도 막상 이렇게 어린 노비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새삼 분통 터지는 그런 거더라고. 이 신분제가.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어린 천영이 종려의 그 회초리를 대신 맡고 있을 때 이미 근데 천영이 오기 전에 천영에 앞서서 회초리를 맞던 노비가 있었잖아요. 전임자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 노비 아이의 부모도 다 노비인데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그 집에서 그래서 와 이게 지금이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와 되게 전 또 F잖아요. 그래서 그 MBTI요?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 참 너무 그렇다. 저게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닌데 내가 선택할 수도 없었던 건데 와 진짜 옛날엔 참 더 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뒤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이 터지고 그 소식에 의해서 이제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대감도 죽이고 대감만인도 죽이는데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약간 타란티노 영화 보는 것처럼 아, 빨리 찍어 죽여라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 뿌린 대로 거둔다. 아 그건 맞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들이 좋은 양반이었다면, 좋은 주인이었다면. 좋은 주인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맞아. 실제로 역사적으로 막 음. 어떤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요.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난이 났을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노비들이 안 건드린 뭐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 영화 속의 그 대감집 부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어 마땅했다. 마땅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노비들도 추노꾼들에게 이제 색출돼서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연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조의 호위무사로 이제 종려가 따라가고 천영이는 의병이 돼서 이제 왜군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 교차 편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영이는 왜군들이랑 막 싸워. 왜군을 패. 근데 교차 편집으로 뭐가 나오냐? 종려가 선조에게 달려드는 백성들을 베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천영이가 네 칼에는 분노가 없다라고 했던 게 종려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려의 평소 성격이라면 심지어 양반임에도 종과 친구를 했던 친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칼을 겨눌 위인이 아닌데 이때 무슨 소식이 전해지냐? 천영이가 종려의 아내와 어린 자식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죽였다더라 맞아요. 라는 잘못된 가짜 뉴스가 날아들고 거기서 이제 좀 종려는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앞에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을 다 죽였다라는 어떤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게 되는 그런 편집이 좀 의미심장하더라고. 약간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캐릭터한테 어떤 거를 좀 더 이렇게 넣어주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선조가 탄 배에 타려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막 칼로 무참히 베면서 손이 잘리는 그런 커트들이 나오잖아요. 클로즈업으로 유난히 강조돼서 네. 나오죠.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겐신이 살아있는 우리 백성들의 코를 다 베어갔잖아요. 아 히데요시가 시켜서 맞아요. 히데요시가. 그래서 그 선조가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를 잔뜩 안고 결말부에서 네, 그 함을 열었을 때 소금에 절여진 코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그 손과 그 코가 좀 약간 저는 이렇게 대구를 이루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코모덤이라고 우리가 음. 옛날에 뭐 일본 맞아요. 견학을 가도 많이 듣고 뭐 코를 잘라갔다더라 귀를 잘라갔다더라 많이 들었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하게 되잖아. 코를 어떻게 잘랐을까? 근데 그냥 나는 코만 똑 이렇게 자르는 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 영화에서 표현에 따르면 이 근처 살을 싹 이제 베가지고 이게 진짜 무슨 뭐 좀 되게 하여튼 좀 그로테스크하게 나오잖아 그 자체로. 그래서 참 이 당시에 살아남는 게 진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올까? 그 함에서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했는데 코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랑이 먼저 봤거든요. 저 대신 저보다 먼저 밥을 해서 빨리 봐봐 뭐가 나올까 맞춰봐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랬는데 시체? 뭐 이랬는데 코가 와르르 쏟아지는데 여기 너무 연출 잘했다. 맞아. 진짜. 그거에 충격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머리만 들어 있었어도 이 정도 충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미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확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 감독님께서 좀 잘 풀어냈던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출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아까 그 뭐 편집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액션 측면에서도 저는 이 영화에서 왜군들이 나쁘게 나와서 물론 실제로 나쁘기도 했고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 같은 어떤 사무라이 영화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칼싸움에 대한 로망이 스타워즈를 제가 좀 더 그래서 좋아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조선을 배경으로 칼싸움을 하는 영화가 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즐기면서 액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좀 어떠셨어요? 저도요. 저도 여기 무술 그 중에서도 검술 그리고 엔딩 크레딧 보면 그 액션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거든요. 스탬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액션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 쓴 영화고 저는 사실 이 발언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오락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 오락 영화죠. 네, 대중 오락 영화죠. 영화라고 생각하고 일부분 액션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장면들을 떠올렸을 때 다 액션들이 동반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 종려와 천영이와 겐신이 셋이서 싸우는 그 구도. 근데 그냥 싸우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마치 바닷가라서 안개가 잔뜩 해무가 잔뜩 껴요. 해무가 잔뜩 낀 그곳에서 싸우는 그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구도도 좋았던 것 같고 어떤 드라마도 굉장히 저는 거기서도 좋았던 게 뭐냐면 종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막 얘기하잖아. 네가 내 가족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데 천영이가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냐. 나 아니다. 라고 하잖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종려가 딱 눈을 감기 전에 되게 빨리 관계가 화해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간 쌓아온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핑계로 네가 뵌 백성들이 몇인데 이렇게 말 한 방에 그래? 그랬구나. 미안. 이렇게 풀릴 일이었어?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은연중에 종려도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반쯤은 천영이가 했다는 걸 안 믿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영이가 그렇게 딱 한마디 해줬을 때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그래도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좀 그 둘의 관계로 말미암아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는 결국엔 저는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되게 이 천영이가 먼저 종려가 자기를 믿지 않았을 때 아직도 내가 네 동문이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사 자체를 이 마지막에 와서 종려가 천영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똑같이 얘기하죠. 아직도 내가 네 동문이. 그래서 이 영화는 우정을 우정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그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인상비평 얘기할 때 모엘모엘님이 좀 그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좀 오히려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설명이 덜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가까웠던 두 사람이 끝내 멀어져서 서로에게 칼을 겨눈다라는 전제가 더 파워풀하게 다가오려면 이 둘이 친했을 때 진짜 친했어야 돼요. 더 친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핵심을 잘 짚어서 요약했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 어쨌든 끝까지 영화를 보면서 쟤네 둘이 친구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니까. 근데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둘의 어떤 브로맨스가 더 초반에 좀 찐덕했어야 이 엇갈린 운명이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옹호하자면 그 둘을 이 정도밖에 풀 수 없는 이 정도의 우정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건 신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이 지금 기억에 남냐면 장원급제를 했잖아요. 천영이가 종려 대신. 그리고 종려가 그 옷을 들고 천영이에게 입혀주잖아요. 그치. 근데 천영이가 그걸 되게 빨리 벗어요. 맞아. 그때 이거는 너 거야. 내 게 아니야 라는 느낌이 전 되게 왔거든요. 그죠.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이게 만약에 2시간짜리가 아니라 한 50분짜리로 6부작짜리였다. 그럼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긴 이게 어쨌든 양반과 노비 사이기 때문에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아무래도 양반일 수밖에 없잖아요. 종려. 그러니까 종려 입장에서도 사실 대단한 거죠. 노비에게 옷을 그렇게 입혀줬다는 게. 근데 아무래도 천영이 입장에서 더 그
신분의 벽을 더 명확하게 음.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빨리 이제 벗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허진호 감독이 인간 실격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이거를 2시간짜리로 만들었지가 끝까지 남는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요? 전란이요? 네, 전란이요. 인간 실격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왜냐면 네. 왜 얘기했냐면 허진호 감독도 영화 감독 출신이지만 드라마를 한번 도전한 거잖아요. 박찬욱 감독님도 각본을 쓰셨잖아요. 제작을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2시간짜리가 아니라 저는 보통 넷플릭스 컨텐츠가 48분, 50분짜리잖아요. 그렇게 6부작 정도로 했어도 충분했겠다. 혹은 왜냐면 박찬욱 감독님은 또 이제 리틀 드러머걸이라든지 동조자 같은 드라마 경험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셨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버전은 영화로서 약간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네. 뭐 가장 최근에 저도 본 게 그 무도 실무관? 네, 무도실무관. 무도실무관은 딱 2시간짜리 영화 같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전라는 사실 2시간을 봤는데도 끝에 벌써 끝난다고? 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였으니까 너무 재밌는 소재였고 뭔가 배우들 캐스팅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영상의 퀄리티도 좋고 했을 때 더 길게 봤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 그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아쉬움이 남는 건 제가 이걸 극장에서 봤으면 좀 이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제가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왜 이왕 넷플릭스라면 할 걸? 드라마로 하지.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저 좀 그런 생각도 그 장면도 좋았어요. 그 천영이의 이름 뜻을 처음에는 종려가 지어주잖아요. 딸을 천에 그림자 영을 해서 넌 항상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자령 장군이 천영의 이름을 재해석해주잖아. 하늘천에 빛날 영. 그러니까 이게 썩 괜찮은 또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 근데 종려가 그렇게 붙인 건 너랑 계속 함께하고 싶다. 그럴 때 너도 좀 더 멋있는 이름을 지어줬으면. 근데 또 이걸 여기 와서 생각해보면 얘 마음은 너랑 떨어지기 싫은 거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림자라고 해서 마냥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좀 같이 있고 싶은 맞아요. 마음을 네. 어린 마음에 투영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이것도 방어해 보세요. 저는 네? 이 영화에서 좀 어이가 털렸던 부분이 후반부에 종려가 갑자기 그 같이 일하던 왜군들에게 총을 겨누잖아요. 조총을. 네. 근데 다 터지잖아 조총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이렇게 배신 한타를 때릴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쵸.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보면 네. 조총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건 우리는 조총을 그들만큼 정비할 숙련돼서,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에 고증한 장면이 아닐까요? 진짜 한국 영화 수호자 눈물 겹네요, 진짜. 사실에 고증한 장면이었고 그렇게 거기서 총을 쐈으면 영화가 시시했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선 너무 안일했다. 맞아요. 그건 저도 저였다면 느꼈어요. 조총이 아니라 일단 화살로 쏠 것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개연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그리고 것 저도 그 같아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니까 이렇게 쏜다고 쏴라 할 때 안으로 터지잖아요. 역시 아니 이렇게 준비를 안 할 수가? 그런 생각은 또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좋았던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를 할 건데 우리 모얼모일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아까 앞서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한 줄 평가뿐만 아니라 남편분의 한 줄 평가도 가져왔다. 네, 한 줄 평을 조금 일찍 하고 뒤에 얘기를 좀 덧붙여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 저부터 그러면 할까요? 이 전란에 대한 제 한 줄 평가는요. 갈등의 파토스, 단순한데 예리하다.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재밌게 본 편입니다. B+, 좋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B+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느 분의 한 줄 평가를 먼저 들어볼까요? 저부터요. 아, 네. 신부님의 한 줄 평가 먼저 하시죠. 2마리 토끼 중 1마리만 잡아도 된다.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 영화가 오락 영화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 이런 여러 요소들이 아쉬웠지만 오락 영화의 본분을 다 했으면 네,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충분하다. 저도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네, 여러분. B+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사실 극장에 생각보다 잘 못 가요. 갑자기요? 저는 한국 영화 그러니까 수호대라면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극장에 자주 못 가더라고 예전보다. 그러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되게 좋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이제 틀어졌잖아. 상영이 됐잖아요. 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게 말이 많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굳이 며칠 뒤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걸 굳이?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이 경계가 조금 더 허물어지지 않을까? OTT에서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OTT라는 이유만으로 좀 저평가되거나 혹은 좀 너는 영화가 아니야라는 거를 좀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계가 좀 더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저는 어쨌든 영화과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영화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시나리오를 쓰는 친한 언니가 하나 있는데 자꾸 저한테 영화 찍어야지. 뭐얼뭐얼 너도 영화 다시 찍어야지. 뭐얼뭐얼 너 꼭 나중에 영화 같이 찍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영화를 안 찍어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다른 식으로 만들고 있어서 꼭 영화일 필요는 없으니까. 꼭 영화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약간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이번에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다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신랑분의 한줄평은 피날레네요? 네. 저희 신랑이 한줄평입니다. 역시 한국 무당이 용하다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초반에 그 무당이 나와서 얘기하잖아. 너는 네 칼에 목이 뚫려 죽을 목이 것이다. 뚫려 죽을 것이다. 그럼 이제 갱신에게. 저희 입장에서는 결말에 뭐 저렇게 죽긴 하겠구나. 근데 어떻게 이제 연출이 될까가 네. 궁금한 건데 보통 생각하는 건 강동원이랑 싸우다가 강동원이 갱신의 칼을 뺏어가지고 대신 찌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연출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와 이렇게 한다고? 저도 그게 너무 그 부분의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결국 초반에 했던 그게 뒤에 가서 마치 복선이 맞아요, 나왔고 맞아요. 그게 어떤 장면으로 구현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연출을 잘했다. 아예 그 무당을 죽였던 이미지랑도 똑같고 무엇보다 자기 칼은 물론이고 자기 손에 죽은 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기억에 계속 남을 만큼 잘하신 것 같다. 신랑분의 한 줄 평이 너무 재밌죠.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나중에 한번 모셔야 될 수도. 나중에 모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네, 부부 팟캐스터가 되세요. 부부 동반으로 한번 오시면. 아니면 왜냐면 굉장히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신랑분께서 네, 그래서 이거 영화 같이 보면서 내려오면서 계속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거 꼭 말해야지 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한 줄, 재밌는 한 줄 평. 이게 또 앞에 근황 토크에서 우리 모얼모일님이 제가 아까 말했죠 빌드업이라고. 점을 봤다라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란에 저희 둘 다 B+ 굉장히 좋은 점수고요.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쯤 궁금하시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모얼모일님 나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럼요. 오서산 컨텐츠 업로드 예정이고요. 선배님들 다 같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모얼모일님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감시해보는 그런 요 며칠을 함께 보내보자고요. 어쨌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선배님들 감사드리고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모얼모일님 한 번 더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